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제가 출근길에 네. 전일 달릴까 말까를 유튜브로 봤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기분 좋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구CW님께서 어제 방송 보고 드림 시큐리티 바로 매수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급등 19% 이익 보고 나왔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드림 시큐리티로 수익을 보셨구나 했는데 오늘 1%대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또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네. 수익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보안주는 갈 것이다라고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빛을 발한 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래 뭐 IMF 때도요, 그리고 또 금융위기 때도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주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뭐 보안 관련 종목들이 급등 나오기 바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은 보안 관련 종목들이 피날레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늘 보안 관련 종목들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이 1일 천하 장세로 계속해서 그날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음날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데 오늘은 완벽하게 보안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시장 여파에 상관없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안 관련 종목들을 시리즈로 세 종목을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일 드림 시큐리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2차 목표가 또 1차 목표가를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익저가를 다시 한번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드림 시큐리티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4,900원, 그러니까 오늘만 17%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바로 전일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안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4,000원 라인대 위에서 계속해서 매물벽에 부딪히고 있었었는데 전일 4,100원 이상에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에서 강력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양자 보안 그리고 또 블록체인 보안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카카오 게임즈 그 이후에 내년에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 그리고 카카오 뱅크 상장 기대감까지 연이어서 카카오 관련된 모든 보안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17% 상승이 나왔었고요. 제가 2차 목표가를 4,900원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최고가가 4,900원에 찍었기 때문에 모두가 2차 목표가까지 수익 실현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한 2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오늘 시가선 라인대에서요. 여러분들이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4,900원 라인대 이번 주 내일까지요. 다음 주 초까지 4,900원 라인대를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시가 라인대를 익절가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안 관련주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8월 28일 날 소개해 주셨던 네. K사인도 오늘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K사인 같은 경우도 제가 보안 관련해선 가장 대장주다라고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미 1차 목표가는 돌파하고 오늘 2차 목표가가 돌파한 모습이고 현재도 22%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는 당연히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저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3차 목표가를 다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K사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바로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국내 1위 DB 아모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1,960원, 오늘 장중에 2,010원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익저가를 제가 2차 목표가가 1,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이미 지금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1,850원 라인대를 익저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50원 라인대를 익저가를 잡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그 2,010원을 돌파해서 다음 주 초까지 2,200원 라인대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3차 목표가는 제가 2,2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라온시큐어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K사인과 그리고 드림시큐리티와 라온시큐어는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약간 약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1차 목표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라온시큐어는 제가 4,100원 라인대를 목표가를 잡아드렸었는데 오늘만 1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수익 실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라온시큐어는
국내 모바일 보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또 생체 보안 솔루션 국내 1위 기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보안 관련 종목들이 오늘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또 전일 소개해드렸던 드림 시큐리티까지도 오늘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이 나왔었는데 모두 또 수익 축하드리고 항상 트렌드는요.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트렌드 매매이고 급등주 매매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을 통해서 트렌드를 네. 선점한다는 것을 몸소 맞습니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LG화학이 배터리 쪽을 또 분사한다는 계획을 이제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 M&D가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라 M&D 같은 경우는 제가 LG 화학의 배터리 팩을 최대 공급사예요. LG 전자에서 금형사업부가 분사돼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대 수혜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8일 날 지난달 말에 제가 이제 기술적 반등 시리즈로 나라 M&D를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LG 화학에서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분사가 되면서 그에 따른 제가 최대 수혜주는 어제 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라 MMD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터치했고요. 지금도 27% 가까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화학 관련해서 이제 그 배터리 사업부가 분할했을 때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섹터에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달릴까 말까에서는 제가 8월 28일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한 35%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제가 익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똑같이 8,500원 라인대를 익절가를 설정하셔가지고요. 3차 목표가는 10,000원을 잡고 다음 주까지 10,000원을 돌파하지 않으면 전량 수익 매도를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LG화학 분할 이슈로 나라 M&D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LNF는 혹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LNF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LNF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상 이제 LG화학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나라 M&D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나라 M&D 자체가 이제 LG에서 분사됐었고 최근에 LG화학이 상승이 나왔던 그 이유 자체가 2분기 실적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른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추후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상승이 나오기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 M&D 같은 경우는 원래 LG 화학 배터리 사업부에 배터리 팩을 납품하던 기업이었고요. LG 전자에서 분사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주들만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개별 모멘텀이 나와야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LG 화학에서 배터리 사업팀이 분사됐다는 이유로 2차 전지 그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바로 이렇게 나라 M&D처럼까지는 수혜가 직접적으로 나오긴 좀 힘들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두 가지 섹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살짝 불안해서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장과 상관계수가 좀 적은 섹터를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바로 정치 인물 섹터입니다. 정치 인물 섹터를 네. 오늘 들고 와 주셨네요.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목요일장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를 주셨습니다. 네. 이유는요? 정치 인물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항상 저는 정치 인물주를 설명드렸을 때 항상 비보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상 달릴까 말까에서 뭐 여권, 야권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 인물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가져온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네. 어떤 종목을 오늘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인데요. 바로 새우 글로벌을 소개해드릴게요. 새우 글로벌, 우리 네. 달릴까 말까에서는 처음으로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는 종목인데요.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대안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새우 글로벌 하면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네. 그 분 관련해서는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장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220원에 현재 거래 중에 있고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73%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떤 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새우 글로벌을 가져온 이유를 제가 실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업은 플라스틱 원료 전문 판매 회사입니다. 사실상 이제 플라스틱 원료 전문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 종목의 모멘텀과는 사실상 무관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 기업은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알겠지만은 홍준표 의원에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소속 4인방 야권 인사 중에서 처음으로 복당이 나왔어요. 권성동 의원이 복당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당 안팎에서도 계속해서 복당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또한 복당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당의 가능성 그리고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오늘 발표된 이제 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이 현재 35.7% 그리고 국민의힘이 29.3% 정도의 흐름으로 약간의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의 자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당권의 쇄신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에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무소속 그 4인방 야권 인사들을 계속해서 복당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복당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홍준표 의원이 탄탄한 이제 그 TK 지역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홍준표 의원의 이제 복당 의지도 강력하고요. 또 그리고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 가능성 그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요. 오늘같이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오히려 정치 테마주나 시장과 상관계수가 적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홍준표 관련 종목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새우 글로벌을 가져왔습니다. 네, 새우 글로벌 이렇게 체크 포인트 3가지로 만나봤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차트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요.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인물주 특성상 워낙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기준에서 현재 지금 2,200원 라인대 를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손절가를 1,9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선 라인대에서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는 2,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2,300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매물벽에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의 고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는요. 2,4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2,400원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2차 목표가인 2,650원까지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정치 인물주들 대비해서요.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았고 또 복당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정치 인물주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시장 여파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안정적인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열어볼까요? 두 번째로 좀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 강했던 섹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네. 강했었다라고 과거형을 써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호를 네. 오늘은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요? 제가 지금 매일같이요. 나라 MMD도 마찬가지고 다른 ISC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기술적 반등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 찾았을 때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노메트리도 마찬가지고 사마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시리즈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시장 여파로 좀 강하게 밀렸던 종목들, 과대 남폭이 나왔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 찾았을 때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지금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잠깐 차트를 보니까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네. 좀 약보합권에서 아니면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을 노려서 기술적 반등을 또 네. 수혜를 봐볼까요? 이 종목은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칩스앤 미디어입니다. 칩스앤 미디어 많이 들어봤던 종목이에요. 네. 당연히 대장주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비디오 IP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칩스앤 미디어는 그 부분에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9,70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2.61%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을 오늘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칩스앤 미디어는요. 국내 유일의 비디오 IP 생산을 능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비디오 IP 부분에서는
세계 3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비디오 IP가 뭐냐면요. 비디오를 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용 범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뭐 모바일 기기, 또 영상 가전,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자동차, 전장 사업 확대에도 계속해서 비디오 IP 부분의 니즈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영상을 물론 센서 목적으로도 계속해서 비디오 IP 부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어제 오늘 시장에 하락이 나오면서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습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칩셋 미디어 자체의 모멘텀과 전혀 펀더멘텀과는 상관없이 시장 여파로 밀렸기 때문에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칩셋 미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연이어서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현재 뭐 2%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린 종목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왔다고 무조건 저점이다라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라인대까지 2분 아래 관점으로 반드시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대를요. 8,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9,0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분 아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900원 라인대, 바로 전고점 라인대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2,000원, 전일의 고점 라인대인 12,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 짚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짚는 동안에 네. 상승 전환이 됐어요. 칩셋 미디어가 네. 현재 참 우리 방송을 보시고 많은 네.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채팅창에 네. 수익 감사하단 글이 참 많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참 많았어요. 김준호 매니저님이 요즘 어디서 게시를 받으시는 건지 참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네. 계십니다. 앞으로도 달릴까 말까해서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네.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매니저님과 더 많은 이야기는 어디서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요. MBN 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장마감 방송을 할 건데요.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변동성은 확대되더라도요. 갈 놈은 갑니다.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장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 골드 사이트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